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혁신지원팀 임희영 사무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일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 협의체 전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이십니다. 편의상 위원장님 우측 방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건위 박인석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이십니다. 국건위 박철수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장이십니다. 교육부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이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문화예술정책실장이십니다. 국토교통부 김희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십니다. 해양수산부 김창균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이십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철 지역개발과장이십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서연 소장이십니다. 국건위 박성신 위원이십니다. 국건위 박영순 위원이십니다. LH 강동열 공공주택기획처장이십니다. 조달청 김태련 건설용역과장이십니다. 새만금개발청 이용욱 개발사업국장이십니다. 행복도시개발청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이십니다. 행정안전부 조봉업 지역발전정책관이십니다. 국건위 김상문 기획단장이십니다. 국건위 강미선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 앉아 계신 경찰청 장정수 재정담당관 사무관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범정부 협의체는 지난 5월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각 부처와 국건위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협의를 해와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요즘에 이 건축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난 시대와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지난 시대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토목 위주의 사회였다면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인프라에 관한 시설도 요구도 많고 그것을 확충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그 완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요 건축에 관한 정책을 활발히 진행해야 될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건축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은 아직도 부동산이나 경제의 하나의 부분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축은 그걸 넘어서 우리의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형태고 그러므로 건축이 오래 가면은 후대에도 남아서 우리가 문화재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 건축을 통해서 그 당대의 그런 삶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철학자 하이데크는 건축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도 해서 건축은 사뭇 중요합니다. 따라서 좋은 건축 속에서는 좋은 삶이 만들어지기 마련이고 좋은 도시에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하는 게 지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건축을 어떻게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공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취급할까 하는 것이 각 부처별로 각계격파식으로 진행되고 와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부처에서 진행됐든 간에 정부에서 진행되는 공공건축인데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이 사실에 착안을 해서 범정부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관된 건축의 정책, 건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유의 그런 모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수평적으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총괄건축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서울에서 이미 성공한 시스템을 차용해서 활발하게 이 공공건축에 관한 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국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조율하고 이 일관된 그런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정책의 방향에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뿐만 아니라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진전된 그런 도시화 건축을 만들 수 있도록 앙망하고 있습니다. 이 비단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중요한 그 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정부 부처의 결정적인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에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범정부 협의체 추진 경과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부처별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교육부,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모든 발표가 마무리된 후에 자유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범정부 협의체 추진 경과입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여혜진 전문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여혜진입니다. 범정부 협의체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크게 발족 경위와 실무분과의 추진 경과 그리고 성과 및 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작년 9월에 대통령 보고를 통해서 좋은 건축이 좋은 동네를 만듭니다 라는 화두를 던졌고요. 이에 따라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제들을 중심으로 올해 1월과 4월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 2차례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범정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총리님께서 최근 삶의 질을 추구하고 더 아름답고 편리한 건축물을 선호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건축 행정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에 따라서 오늘 부처에서 시범 사업으로 말씀하시겠지만 도시재생, 생활 SOC 조성, 어촌 뉴딜, 농산어촌 개발, 노학교 개선 등등 각종 부처의 주요 사업들이 디자인 개선의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당부하신 것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정책의 입안과 실행, 점검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고 이것들을 협업 체계를 통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5월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발족되었습니다. 이 협의체는 관련 부처와 국권위가 협업과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서 디자인 개선 성과를 조기에 시연하기 위해서 구성되었고요. 범정부 협의체는
범정부 협의체 산하에 3개의 실무분과위를 두어서 세부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3개의 실무분과는 지역개발, 공공건축 제도, 신도시 관리 분과위원입니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서 선도하고자 하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 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과제들이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발주기관 역량 보완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번째, 좋은 설계자와 높은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사업 단계별 설계 업무 절차를 혁신하고 소형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 정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3번째, 부처의 지역개발 사업 또는 생활SOC 사업 또 신도시 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건축 협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5개 부처 시범사업 및 상기 신도시 성공 사례와 추진을 통해서 정책을 지속화하고 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계 실무분과위원회의 추진 경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실무분과위 주요 추진 경과를 보시면 대부분 실무분과위가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 면담, 자문회의, 정책 실무협의 등을 수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지역개발 실무분과위에서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의무화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서 범정부 협의체 5대 시범사업별 건축 전문가 참여 지원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학교공간혁신 촉진자, 문체부의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연계, 국토부의 공공건축가, 농식품부의 농촌건축 전문가, 그리고 해수부의 공간환경 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통해서 19개 지자체의 총괄 공공건축가 약 570여 명이 지금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적용 대상을 법정 대상 이외에도 적용 권장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에듀맥 등 관련 전문기관의 협업이 강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기획 단계에서 건축 기획을 의무화하고 내실화하는 과제를 추진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건축서비스법상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도입되었고 소규모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이 2억에서 1억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이나 생활SOC 사업의 설계 공모도 추진되었는데요. 예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의 경우는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고 농식품부의 경우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의 제한 공모 방식,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스터플랜이라는 비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들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해수부의 경우는 어촌유질 300사업의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국토부의 경우는 공공건축 조성 전략계획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제도들을 사업 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과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이 7월에 개정되거나 신설되어서 각 부처에 말씀드린 시범사업의 지침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또한 이에 더하여서 공공건축 조성체계의 통합적 관리와 지속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개 부처 시범사업 성공 사례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문체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시범사업에 대한 국건의 자문과 협의가 지속이 되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부의 경우는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을 국건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건축 제도 실무분과위 주요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 설계 공모 제도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운영 지침이 개정되었고 이 지침에 따라서 행안부, 조달청, LH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설계 공모 지침을 국토부 지침에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협의가 진행이 되었고요. 또한 작년 연말에 개정된 기재부 국가개혁법상의 설계공모 당선자 수의시담 금지 규정은 행안부 지방계약법의 개정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설계 의도 구현 수의계약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소형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가격 입찰 폐지와 관련한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통합된 체계에서 진행하고자 공공건축 특별법을 10월 30일 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관리 실무 분과의 주요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실무 분과에서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이슈들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3기 신도시 도시건축 등 통합적 계획을 추진하면서 가로공간 중심 공유도시 개발 목표를 신규 공공주택 지구 공통 지침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서 입체적 마스터 플랜 발주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만 평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3개 시범지구에 대해서 원형지 상태 마스터 플랜 선발주 및 지구계획 후 수립 프로세스를 구축하였고, 100만 평 이상 신도시의 경우는 기본 구상을 공모한 후에 공모 당선자에게 입체 마스터 플랜 수립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5, 6생활거래 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협의하였는데요. MP에게 총괄 조정 권한을 부여한다던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공간계획 등을 국건위가 자문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도시건축 통합설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논의 안건들이 다루어지고 협의가 된 바탕에는 위원장님께서도 특별히 많이 수고해 주셨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장관 및 지자체장 면담, 기자단 토크쇼, 지역 현장 방문, 국제포럼, 부처 워크숍, 관계자 간담회, 지역 설명회, 뉴스레터 홍보 등을 통해서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추진한 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인 과정이지만 소결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공공건축 혁신 협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민센터나 도서관과 같은 작은 동네 건축서부터 신도시 사업 등 국고지원 지역 사업의 디자인 절차를 개편하고 실행 체계를 구축하면서 국가 선도 시범 사업을 론칭하고 추진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총괄 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의 전국 확산과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련법 제도 재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성과들을 지금부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은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그리고 이하 관련한 지침들의 개정을 통해서 공공건축 품격 향상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성과들과 실적들을 만들어 내었는데요. 이에는 관계부처들의 협조와 다양한 소통이 있었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과제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과제를 말씀드리면, 각 부처별 시범사업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성공 사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지역에서 이 사례들을 받고 지역에서 기획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공건축 특별법의 경우는 하위 법령과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한 범부처 검토와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지구의 개발 체계에서 도시건축 통합설계 적용을 위한 협의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소개 못해드린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철 부산 총괄 건축가님이십니다. 배병길 경북 총괄 건축가이십니다. 국건위 김희옥 위원님이십니다. 국건위 이광환 위원이십니다. 국건위 윤하경 위원이십니다. 다음으로는 부처별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부처별 5분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육부 정종철 국장입니다. 교육시설 디자인 개선 관련한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송효상 위원장님 비롯한 국건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황골탈퇴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그간의 성과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는 격려의 자리로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담합니다. 학교가 감옥으로 비유되는 이런 현실 저희가 좀 뛰어넘고자 합니다. 그간의 표준 설계 지침 또 여기에 결부된 건축 단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뛰어넘어야 되고요. 21세기 학생을 담을 21세기에 걸맞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숙제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라는 독특한 즉 교육 공간, 아까 기념식에서 배움의 공간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학습과 놀이와 휴식이 아우러진 이런 공간을 만드는 데는 학생, 교사 그리고 물리적 여건인 우리 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재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앞에서 몇 차례 언급해 주신 다양한 설계 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이런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 주신 시범 사업 중에 국제 설계 공모 방식을 도입한, 즉 일반적인 입찰과 그 공모 방식이 아닌 이런 그 국제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물론 국내외 전문가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시범적으로 국건의 도움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그 다음에 부산대 특수학교 각각은 물론 특성화고와 문화예술 특화학교로 이렇게 향후에 지어질 것이고요. 지금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서 내년 6월 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이런 절차로 저희가 진행하고 과정에 국제 설계 공고가 12월 중에 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각 지역, 특히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서 총괄 건축가,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저희도 차용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부의 공간혁신 추진단 안에 핵심적으로 지금 총괄 기획가가 지정이 돼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각 시도교육청마다도 마찬가지로 별도 추진단의 총괄 건축가 역할을 하실 총괄 기획가가 계십니다. 학교 단위에서는 앞에서 잠깐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학교 공간 혁신 촉진자, 즉 건축과 교육을 연결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 속속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대상 사업이 확정될 때마다 이런 부분들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그냥 표준 단가 기준으로 교부하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이 절차에서 사전 기획, 즉 시도 단위에서는 총괄 기획가가 주도진 역할을 하고요. 학교 단위에서는 촉진자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기획을 한 다음에 규모를 확정하면 그 이후에 예산 교부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아주 그 중요한 원칙, 이번 기념식에서도 이제 시민 참여라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 이 과정에 촉진자를 지정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참여 설계 과정에서 이분들이 역할을 하시도록 저희가 시스템화했습니다. 다음은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법 제명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그 한 조항 자체가의 교육시설의 디자인과 관련된 조항,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국가건축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건축물 중에 특히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높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는 기존에 우리가 법 제정 이전에도 저희가 그 국건위의 제안대로 추진해 왔던 총괄 기획과 촉진자 등이 활동할 수 있는 세부 하위 법령들을 만들고 또 학교 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에 대한 하위 규정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보도에 소개된 공간혁신 사례들입니다. 저희가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등과도 MOU 맺은 그런 사진들도 있고요. 학교 건축의 그 하나의 그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례들을 지난 10월 말 OECD하고 합동 컨퍼런스 할 때 저희가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시도들이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이제 조그만한 그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 외관은 경남 사천에 있는 조그만한 중학교입니다. 물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개방된 공간, 또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다른 사례들도 지금 속속들이 앞에서 그 동영상에 소개됐던 우리 서울의 하늘숲 초등학교 장면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자 참여 설계 사례 중에 하나로 용인고등학교 도서관 사례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유명 건축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변 학교 주변 공간과도 연계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로, 또 그 과정에 우리 아이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스토리텔러 또는 공간 구성에 대한 아이들의 염원을 그려내고 있고, 이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단위의 촉진자, 그 다음에 총괄 기획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아이들 머릿속에서도 염원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걸 건축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구체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간에는 그 공급자 위주 시설, 즉 지금 저희가 폐지했다고, 오래전에 폐지했다고 강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관행대로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입찰 등 과정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문제, 그 다음에 학교 건물의 획일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개교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제 속도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방식에서 앞으로는 학교를 사용할 학생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하고 연동된 이런 교육 공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성과 이제 맞춤형으로, 그리고 지역 사회까지도 아우르는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학교 건축 디자인을 개선해 나가고 기능적으로도 좀 개선하겠습니다. 그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공간혁신 사업, 지금까지는 학교 내 부분 공간, 즉 영역 단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의 그 동 단위 사업, 또 주변하고 이어지는 그런 연계 사업들도 구성하고 있고, 그런 일종의 이제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미래 학교 모델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으면 지금 부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화성의 이염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전문가분들 고견 또는 그 미래를 좀 내다보는 그런 모델들을 좀 만들고요. 또 원도심 지역이나 농산어촌 같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거기에 맞는 특성을 가진, 앞에서도 말씀드린 학교가 이제는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 또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문화예술정책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돼. 아래 위로. 아래. 네, 안녕하십니까. 문체부 문해실장 김정배라고 합니다.
개막식에서 공연 아주 잘 봤습니다. 미술 그러니까 건축이 이미 예술의 영역이고 그런 만큼 우리 승효상 위원장님 비롯한 국권위 여러분들의 그 안목이 정말 좋다. 저런 정도의 그 공연을 선정할 정도면 이미 예술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저희 문체부에서는 문화와 예술이 공공건축에 잘 입혀져서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문체부 생활OCOC 지원사업 추진 현황, 사례 보고, 향후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입니다. 문체부 생활예술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생활예술시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국민체육센터 조성 사업의 공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생활예술시 사업 확대를 위해서 20년 복합화 생활예술시 지원 사업에 399개소 2,349억 원을 그리고 내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는 올해 예산 대비해서 76% 증가한 172개소 1,17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충남 스포츠센터 사례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가 4년 동안 7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남도가 국토부의 2019년 총괄 공공건축과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문체부와 국토부의 부처 협업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서 공공건축의 디자인 및 품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충남 예산군에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을 설치해서 지역 생활체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육기금, 도비 등 총사업비 3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고 2021년 8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디자인 개선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총괄 공공건축과 의무화 반영했습니다. 설계 공모 이행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적용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공 중 설계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먼저 총괄 공공건축과 의무화 부분입니다. 충남도는 총괄 건축가로 아주대 재혜성 교수님을 올해 5월 위촉하였고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공공건축가로 서울대 김광현 교수님을 6월에 위촉한 바 있습니다. 총괄 공공건축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두고 있고요. 위촉된 공공건축가는 이 사업의 주관 부서인 체육진흥과와 공사 시행 부서인 충남종합건설사업소에 현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사업의 설계 및 시공 전반에 걸쳐서 자문 및 총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괄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해서 충남 스포츠센터 설계안이 개선되었습니다. 설계 공모 당선안에 없던 보차분리 진입부 동선을 확보하였고 옥상 조경이 도입되었습니다. 지붕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계획도 반영되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동선 계획을 위해서 진입부의 교차를 새롭게 개선하고 당초 주차 계획을 변경, 인근 체육공원과 연계한 보행로, 휴게공간, 준비운동 공간 등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수영장동 로비 평면도입니다. 로비에 카페, 스포츠 매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곡선형 중앙계단을 반영했습니다. 이용자가 개방된 로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안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설계 공모 이행 부분입니다.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 사전 검토 지경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 계획 사전 검토를 이행하였습니다. 진입도로 폭 개선, 차량 진출입로 개선, 중복시설의 통합, 편의시설 추가 등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총괄 공공건축과의 제안대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의무화입니다. 충남도는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남 공공건축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가 적용되면 시공자의 임의 시공이 방지되어서 설계자의 디자인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 부에서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절차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희탁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입니다. 짧게 5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자료가 제 자료가 아니고요. 원래 우리 국토도시실장님께서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실장님이 오늘 급한 다른 일 때문에 대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저희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도시 혁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건축에서의 혁신의 이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도시재생 공공건축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이제 출발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가장 중요했던 계기가 무엇이냐면 도시재생 특별법이었고 또 주택도시기금법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LH 공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 LH가 아파트 이외에 이제 비아파트도 이제 LH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공건축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도시혁신의 어떤 제도가 정착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이제 오늘 이제 협의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건설부 시절이나 30년 전에는 교육부나 이런 농림부나 관계부처가 도시와 건축에 대해서 소통이 참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그 소통의 공간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 정부 협의체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법 제도를 각 부처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교육부의 시설에 대한 제도를 잘 모르고요, 농림부에 대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역량이 한 부분이 이제 중앙 부처 간에 서로 법 제도를 이해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협의체가 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공공건축 특별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기획 단계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법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법령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좀 중요한 조달 제도 문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좀 녹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5월달에 이제 유엔 해비타트 갔을 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여기서 이제 도시 재생을 얘기를 하면서 유엔 해비타트가 이제 25년에 이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화와 모든 사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모두를 위한 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왼쪽에 12개의 이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제인데 교통, 모빌리티입니다. 교통이 아닙니다. 트래픽이 아니고 트랜스포테이션이 아니고 모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공간이라고 얘기하는 퍼블릭 스페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제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렴한 집, 어포더블 하우징, 그리고 그걸 담는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쪽에서는 이제 저희 첨단 기술 및 혁신이라고 얘기하면 영어로는 테크니컬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나 어느 건축에나 테크니컬 이노베이션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환경 개선, 기후 변화에 대한 도시 환경 개선, 그리고 사회 통합, 도시 위기에 대한 사회 통합, 공유 경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행 뉴딜 사업이 2017년 12월부터 이제 선정하면서 이제 265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265개뿐만이 아니라 단위 사업이 약 3천여 개 됩니다. 근데 금년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 3,000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그 단위 사업별로 어떻게 특히 예산과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진행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 말씀드리고 아울이나 이런 필요한 데 제공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뉴딜에서 이제 공공건축 관련해 가지고는 공공건축가를 가점 반영이라든지 2018년 12월에 그리고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금년 1월부터 사전 검토를 했고 공공건축가 의무화를 금년 4월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뉴딜 사업비에서 공공건축가와 관련된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경관 특화형 모델이 있었고요. 앞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에서 디자인 개선하는 사례 있는데요. 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항 이제 그 중심시 가정인데 옛날 이제 옛날 폐교 부지였습니다. 폐교 부지였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지역의 그 공간의 히스토리와 역사 이런 걸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사례도 이제 폐교를 이제 활용한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공공건축가 참여하셔가지고 이게 사업을 했고요. 부산 죽구 주거지형 뉴딜 사업도 이제 공공건축가가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민 아파트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자산 경관 특화형으로 해서 이제 중심 대구 중구 이렇게 창원 중심 이렇게 여러 군데 하고 계십니다. 생활의 소시도 이제 화성 주거지원형 어울림센터를 이렇게 설계를 이제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얼마 전에 이제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열렸었는데 그 읍성을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이 내용들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공공건축하고 참여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철원의 주거진영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시 분야에서 이제 어떻게 건축하고 이제 공공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는 도시 분야의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구도심에 이제 저희가 도시행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혁신지구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혁신지구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상의 고도 유용지구라고 했었습니다. 용도 용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는 어떤 용도든 어떤 용적률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옛날에 도시계획법상에 고도이용지구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영어로는 인클루션 존형이라고 합니다. 포용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지구라는 것이 구도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제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도시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신도시에 대한 공공건축가, 구도심에서의 공공건축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 공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혁신지구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포용지구라는 거는 포용지구라는 건 원래 그 자체가 그 개발의 이익이 다시 그 지역에 다시 재투자되고 그것이 이제 그 주민들에게 이제 재정착을 시키고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볼티모어 같은 수족관인데요. 옛날에 항만부지인데 이 안에는 지금 여기 수족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옆에는 이제 컵케이크 회사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반덴 루블스 도서관 회사가 들어와 있고 이런 이 공간들을 이제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혁신지구를 지정을 하게 될 텐데 이 혁신지구는 주로 구도심 지역에 지금 현재 어떤 서울 같은 경기 지역의 모 시에서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오래된 시멘트 공장 부지 6만 평 이렇게 되는 오래된 부지들을 어떻게 구도심 지역에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제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심 지역에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제도가 도입됐고 이걸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김창균 혁신성장 일자리기획단 부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김창균 국장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저희가 기존의 의왕 개발이 주로 수산업 활동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의왕 방파제를 한다든가 어선에 저반 시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수산물 위판 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다면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저희가 지역의 자연 환경도 고려를 하고 또한 역사와 문화를 다 고려를 해서 지역 특성화된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어촌 뉴딜 30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이번 정부 들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 디자인 개선을 보다 더 쉽게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다고 기존에 저희가 하던 도서관이나 아니면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어프로치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 환경 디자인 개선을 더 쉽게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은 공통 사업과 특화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통 사업은 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TV 프로그램에서도 보셨겠지만 밥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모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반 시설이 없어서 컨저객선 타고 가다가 어선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접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여객선 계류 시설, 기항지 개선 사업을 하고 의왕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 게 공통 사업이고 특화 사업으로서는 갯벌이나 김 같은 그런 지역 특화 사업 그리고 관광 문화 사업, 지역 소득 증대 사업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역량 강화와 지역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어촌 뉴딜 300 사업은 기존의 의학개발 사업과 달리 이제 특화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의학개발 사업이 주로 토목공사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디자인 부분도 통합 발주를 했고 또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 시공도 이제 일괄 발주를 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기획이나 설계, 설계 의도 구현에 이르는 절차 이행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공공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새로운 어프로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디자인 개선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도 입찰에 관한 사항도 일반 공개 경쟁 방식으로 가격으로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프로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해서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 목표는 이제 300개 사업을 하는 건데 올해 처음 7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70개 중에서 공간 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8대 선도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새로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대 선도 사업에 대한 디자인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환경 코디네이터를 이제 저희가 위촉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특징이 단순히 이제 보통 의학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청이 이제 바로 발주를 그냥 하는 공급자 위주였었는데 저희가 지역 주민이나 그리고 어촌계 분들도 참여를 해서 의견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건축 디자인의 전문가인 공간환경 코디네이터와 지역 주민들, 어촌계분들이 다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 절차에 있어서도 가장 특징적인 게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간환경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단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제고를 위한 그리고 설계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했고 공간환경 마스터 플랜이 수립된 이후에 이제 설계와 시공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 뉴딜 300의 공공건축 디자인 5대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총괄 공공건축과를 의무화했습니다. 8대 선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다음과 같이 위축을 했고 그 중에서 충남 당진하고 그다음에 경남 남해에 대해서는 각 그 지역의 총괄 공공건축과를 풀을 활용해서 저희가 공간환경 코디네이터를 위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 공모 대상을 확대를 하고 설계 발주 시에 최저가 입찰 방식이나 PQ 방식을 지향하도록 저희가 명시를 해서 8대 선도사업 디자인 관리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사전 기획 업무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공간환경 마스터 플랜 수립 단계에서 사업계획 및 사전 검토를 적용하도록 명시를 했고 법정 사업계획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공공건축과 또는 역량이 있는 건축가를 활용해서 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자 시공 참여를 의무화했습니다. 분야별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해서 시공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리 발주의 의무화입니다. 건축과 조경, 공공 디자인 등 분야별 기본 및 실시 설계 발주 원칙을 명시를 했고 분리 발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검토 회의 진행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뉴딜 300 사업의 구체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저희 사업은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디자인이 나오거나 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간 환경 마스터 플랜 수립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개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경남 남해군에 있는 설리 마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설리 이쪽에 대한 자연 지역 현황과 또 각 주민들이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니즈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4개 시각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 현황을 일단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의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옆에 이제 대형 리조트가 건설이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너무 관광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일터와 관광 자원이 보다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공간 환경 마스터 플랜을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리 마을 쪽에 처음에 저희 이 사업은 공모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당초 공모로 들어왔던 부분과 공간 환경 마스터 플랜 수립하면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공간 건축 디자인도 많이 반영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 환경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현재 이쪽에 건축 환경 디자인 관리라든가 마을 녹지 공간 회복 관리, 그리고 설리 옛마을 경관을 특화 관리하고 지형 경관 보전형 개발 관리로 해서 15개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모 들어왔던 사업과 공간환경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면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대규모 관광시설에 오는, 어떻게 보면은 관광 오시는 분이 수혜자로 해서 이 어촌뉴딜 300 사업 설리직을 하는 게 아니고, 보다 더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환경 마스터 플랜을 하면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총 56억 원을 소규모 마을 기반 시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공간환경 마스터 플랜을 하면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제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100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을 하는데, 올해 70개 이제 8대 선도 사업 했듯이 내년에 100개를 선정하더라도 저희가 공간환경 디자인 될 수 있는 적용을 보다 더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 사업으로, 지금 어촌이 또 도시와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노령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새롭게 어촌이 살고 싶고 또 새롭게 돌아오고 또 일자리가 있는 어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공공건축 디자인을 많이 반영해서 아까 개막식에서 성교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월스트 우리 공공건축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 또 욕심을 부린다면 최대한 공공건축 디자인 하나하나 사업이 공공건축 디자인 작품을 만든다는 사업을 해서 공간복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김철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김철입니다. 제가 저희 그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릴 내용은 주요 농촌지역 정책의 방향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공공 디자인 개선 방향 및 향후 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 개발 정책입니다. 저희 농촌은 도시와 사뭇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다른 환경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굉장히 인구가 산재해 있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의 이용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거리가 뭐 도보로 5분, 10분 이렇게 산정을 하지만은 저희 농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20분, 뭐 30분 이런 형태로 해서 서비스 이용 거리를 산정하는 만큼 굉장히 그런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 공공 건축물을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농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농촌이 읍면을 중심으로 한 중심지와 그 중심지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배후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농촌 지역 개발에서 여러 가지 생활 SOC 시설물을 건축하고 구축할 때는 항상 중심지에 주요 생활 SOC 시설물을 구축을 하고 그러한 생활 서비스들이 배후 마을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잘 연결될 수 있는 배후 그 전달 시스템도 같이 구축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그런 지역 개발 정책의 좀 차이점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저희의 정책적인 기본적인 목표는 농촌 어디서나 30분 내 기초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60분 내 고차 복합 서비스 접근을 보장받고 5분 이내에 기본적인 안전 관련된 사항들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는 그런 게 저희 지역 개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 사업으로서는 저희가 그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있고 또 최근 이제 금년도부터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읍면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 교육, 복지, 교육, 보육, 경제활동 등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업점을 조성하고 그러한 그 중심 거점의 서비스를 배후 마을로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례를 좀 설명드린다면 여기 보시겠지만 하드웨어가 중심지 주변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 학습 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티 여러 가지 공동 생활홈이라든지 이러한 하드웨어를 구축을 하고 그러한 하드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배후 마을들에는 그러한 하드웨어를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과 후 아카데미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연계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생활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례입니다. 이 청년 농촌 보금자리는 저희가 농촌의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그 농촌에서 가장 큰 애로점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화 복지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는 문제 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좀 복합 주거 단지를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형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고 그 단지 내에 여러 가지 육아 나눔 시설, 그다음에 문화 여가 커뮤니티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를 해서 공급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시범으로 해서 괴산, 서천, 고흥, 상주 4개소에 지금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러한 그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니즈를 맞추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디자인적인 면에서 고려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금년 그 농촌 건축 대전에 공모할 때 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테마로 해서 공모전을 받았고 이제 이게 이 사진이 그 공모전 중에 하나 이제 당선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선된 그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 실제로 그
사업 추진할 때 좀 참고토록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일반 농산하청 개발 사업과 그 다음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등 농촌 지역 개발 사업에서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 방향과 그 다음 향후 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총괄 공공건축과 활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공공건축 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 모두 지금 건축 전문가들을 총괄기획가로 위촉을 해서 지금 활동 중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 농촌 이제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아까 설명드렸던 일반 농촌 개발 사업에도 이 공공 건축가가 총괄 계획가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지침을 전면 개정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착수지구 16개소에 모두 이걸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설계 공모 대상 확대입니다. 그래서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4개소에 대해서 현재 설계 제한 공모를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통보했고 4개소 모두 이제 설계 제한 공모로 할 겁니다. 가격 입찰이 아닌 가격 경쟁 입찰이 아닌 설계 제한 공모로 해서 입찰을 들어갈 걸 예정이고 또한 내년도 저희 중심지 사업에서도 16개 모두 이제 사업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계 공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계획 사전 검토 설계 의도 구현 적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심지에 내년도 중심지에 들어갈 사업들에 대해서는 건축 계획에 대해서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시공 과정 중에 설계 의도 구현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사항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축 사업 분리 발주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기본 계획 수립 시에 기본 계획 수립과 함께 같이 설계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분리해서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를 분리해서 발주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다 설계의 디자인적인 면이 좀 더 훨씬 가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농촌 지역 개발 관련해서 공공 디자인 개선 방향과 향후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처별 발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자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주제와 함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에 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개진 시에는 앞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반드시 누르신 후 말씀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건위 박인석 분과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시간도 굉장히 늦었고 또 여러 부처에서 발표하시는 내용도 중차대해서 시간도 예정보다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 차기 다음 다른 행사도 있고 식사 시간도 있고 해서 발표를 꼭 하실 분만 꼭 하시고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듣고 싶은 발표 안 하셨지만 행안부라든가 조달청이라든가 행복청, 새만금 등등 특히 또 경찰청 등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을 듣고 싶은 것도 있는데 다음 기회에 충분히 좀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짧게.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큰일 났는데요. 각 부처별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건 이제 세부적인 말씀은 다른 포맷으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일단 교육부는 지금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호응이 굉장해서 지금 아마 초기의 계획을 수정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더라도 지금 신축 학교 설계 문제 중에 특히 그게 몇 달 전부터 이슈가 돼 있었는데 지금 잠잠해졌는데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지금 택지 공공주택 확대 계획에 아마 예상컨대 학교가 수십 개가 새로 신축이 될 겁니다. 그 규모로 보면은 뭐 적어도 추산하면 한 50개 정도 초중고가 들어갈 건데 이게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찬스라는 거죠.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털을 잡는 단계에서부터 이거 지금 학교 공간 혁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공간 혁신처럼 실내에 한정된 혁신에 비할 바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에 대한 어떤 논의 창구나 기획 틀을 한시바피 좀 만들어서 여기 뭐 국토부도 참여해야 될 것 같고 LH도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는 당연히 참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젠다로 공식적인 어젠다로 좀 올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건 다른 창구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안부에서 뭐 말씀하실 말씀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안부 차원에서는 그 국가계약제도 관련해서 그 설계 공모 수의시담 금지가 작년에 시행됐는데 지방계약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처에서도 그 적경지역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DMZ 평화의 길 관련해서 거기 거점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 소장 박소연 소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안부가 재난안전 관련해서 많은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안전 관련해서도 그 이 부분이 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그 소장님께서도 국권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그런 안전 대피 시설들이 공공건축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안부는 따로 다시 한번 말씀을 했다가 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제가 짧게 드릴게요. 오늘 저 LH는 발표를 안 하셨는데요. 공식적으로 LH에서 조금 강동열 처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제3기 신도시 가운데 4개 시범 사업에 관여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설계 공모가 시행되고 있죠. 이걸 예를 들면 앞으로 LH가 사업하는 모든 것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나서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LH 자체적으로 총괄건축가 위촉과 일부 공공건축가 예를 들면 사전기획이라든지 설계검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사내에서 언급하셔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챙겨보시는 방안 같은 걸 한번 권고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전체 의견을 대신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부산 총괄건축가로서 해수부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또 많으실 것 같은데 북항이 도무지 같이 의논하기로 했는데 한번 하고 나서 한번 연락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으실 건데 안 하고 참고 계신다고 하는 선생님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오늘 그 말씀하신 여러 부처의 그 앞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향후 계획을 들어보니까 제도적으로는
국건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틀을 다 수용하셔서 진행하시고 계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 형식의 배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의 불합리라고 하는 것도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차용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는 집행의 내용은 형식의 뒤에 숨어서 여전히 이 구태를 갖다 재현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어떤 사람을 앞세우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생각을 갖다가 해주시고 형식의 배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체부에 각별히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건축이나 도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토목 위주 혹은 부동산 위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건축은 사실은 건축은 문화부에 속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처럼 문화유산부에 건축이 속해서 문화적 모든 국민이 건축은 문화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건축은 부동산으로 인식을 해서 여전히 건축에 관한 가치 혼란을 갖다가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문화부에서 건축이 어떻게 하면은 국민에게 건축이 문화로 인식될까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런 상태가 집을 갖다 사고 파는 재산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국민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축에 대한 자세를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부처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대가 사용자 시대가 아니라 사용자 시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공급자 시대가 아니라 사용자 시대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굉장히 많은 갈등이 그 시대가 이미 그렇게 변했는데 그것을 갖다 인식하지 못해서 생겨난 갈등이라고 하는 글을 갖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시대는 이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고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어서 모든 사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 공공에서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갖다 펴고 있어서 이것이 빚어지는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주택 공급에 관한 이야기일 거고 이것이 그냥 우리나라 제도에서 아직도 바꾸지 못하는 선분양제 이런 시스템이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발상입니다. 꼭 그런 선분양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공공 건축의 그런 어떤 보급에 있어서도 이게 공급자 위주의 생각으로 이게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러 부처에서 다행스럽게도 사용자 위주로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부처에서 말씀을 갖다가 아주 고마운 말씀 해주시고 전 시대에서는 전혀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들을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다만 이게 형식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라 좀 더 진전되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이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련된 여러 부처에서 좀 부디 합심하셔서 도와주시고 좀 더 진전된 우리 도시 환경, 농촌 환경을 갖다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논의는 추후에 다른 실무 단위나 다른 어떤 단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분들에게
국건위 위원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갖다가 사는 한 건축가로서도 시민으로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